데이터로 보는 공연 예술, 줄여서 대보공이라고 합니다. 진행을 맡은 손상원입니다. 오늘도 문화예술 데이터 전문가이신 우리 도준태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공연 예술의 다양한 이슈를 데이터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데이터 연구소 도준태입니다. 저번에는 그 K 클래식의 그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데이터로 한번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저보다는 우리 손 대표님이 더 전문가이신 좀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대학로 공연장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또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대학로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건 충분히 재미있고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저번에 저희가 이제 클래식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재밌었다, 굉장히 독특한 이 관점에서 클래식을 뭐 K 클래식을 한번 이야기해 준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을 저한테는 모니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주변에서 어떤 모니터가 있으셨는지. 저도 그냥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뭐 클래식 아티스트가 이렇게 대단한 그 성과를 몰랐다. 이런 뭐 숫자로 보여주니까 뭐 되게 와닿더라. 좀 이런 말씀 해주셔서 되게 좀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네. 뭐 제 주변에서는 도 대표님과 친하지 않냐, 너 왜 진행을 하는데 어색해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셔서 오늘 더욱 더 친하게 진행을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저희 2023년 시장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저기 대학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공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공연 건수가 약 8,50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연 회차로는 53,000건 정도, 또 티켓 예매수로는 930만 건, 또 티켓 판매액은 무려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사실은 공연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하다라고 느끼실 만한 양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19 이전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연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랬을 때 최대 지점의 시장을 이뤘을 때가 한 8천억대 시장을 이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난 지금 직후 벌써 9천억 수준을 올해를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벌써 상반기에만 5천억이 넘었으면 반 이상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작년 상반기 티켓 판매액과 비교해봤을 때도 무려 한 42%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코로나는 끝났다, 공연 시장에서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 공연계가 이제 그 되게 많은 시련을 겪었었는데 되게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희망적으로는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았대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좀 보니까 이 공연계의 호황이 이 공연 전체를 좀 대변을 하고 있는 건가?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은 신호가 좀 있어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천천히 뜯어보니 그렇지 않은 신호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대학로 공연장 이야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요. 대학로 공연 시장은 아직까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학로를 요즘 다녀보시면은 진짜 1층 상가가 비어 있다거나 뭐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활기가 넘친다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공연장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살펴 좀 보려고 좀 하는데요. 네. 그러려면 일단 대학로 공연장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로 공연장이 몇 개가 있나 그래서 이제 막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때서부터 제가 좀 난항에 좀 빠졌어요. 네. 네네. 좀 뭐 여기저기서 이제 공연장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좀 뽑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그 대학로 티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또 우리 민간 단체인 우리 한국도극장 협회랑 그 서울 연극 협회가 운영하는 이제 통합 이제 티켓 이제 마케팅 시스템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 141개 정도의 공연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화면 보시는 것처럼 공연장 지도가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매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161개고요. 네. 또 그 코피스 데이터에서는 또 171개라고 합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언론에서는 120개에서 130개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숫자만 따져도 한 30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네. 대학로에 공연장이 많다라고는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16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집계 결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공연장이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문 닫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저도 사실 궁금한 게 그 대학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나 이제 뭐 이런 또 궁금증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범위를 어디로 이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공연장이 거기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진짜 그 문화지구라는 지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지도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포함돼야 대학로고 포함되지 않으면 대학로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가 종로구 대학로의 행정 그 주소와는 또 다른 개념.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뭐 새로 문을 연 공연장도 뭐 있을 것 같고 또 뭐 문을 닫은 데도 있을 거고 또 뭐 잠시 이렇게 휴관 중인 뭐 공연장도 있을 테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변경된 상황들이 좀 발빠르게 좀 이렇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네, 이거 아쉽네요. 대학로의 공연장이 우선은 어떤 상황이 처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로 공연장의 수와 규모가 이렇게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대학로 공연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통합적인 그 좀 뭐 관리 주체나 뭐 그런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뭐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대학로 공연장이 한 140개 정도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보다도 더 적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40개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공연이 이루어지는 횟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5년에서 이제 조금 그래프가 상승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잠시 주춤을 했다가 이제 22년도에 이제 조금 살아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공연장을 한 140개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실제로 공연을 했었던 공연장은 지금 100개도 안 되거든요. 그래프상으로 보면은요.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연이 제일 많았었던 2016년과 2017년에도 98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대표님 제가 이 데이터가 코피스 데이터를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 저희가 알다시피 코피스가 뭐 2014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가기 시작한 건 2019년 가을경부터라고 법제화된 이후부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2019년도 이후에 코로나 시기였고 그랬을 때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86개라는 거 나오는데 네. 사실은 그 데이터가 더 덜 집계된 16년도, 17년도에 98개예요. 네. 사실은 이 데이터가 제가 이제 너무 궁금증이 생겨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 이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네. 으로 한번 해마다 한 80여 개 정도밖에 공연 개최를 하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공연장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그럴 리가 없는 게 이렇게 되면은 대학로 공연장이 한 30%에서 50%가 비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역대 코로나 기간 이외에 그런 물론 뭐 다른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공연이 좀 줄긴 한 적이 있지만 이 정도로 대량의 공연이 갑자기 공연되지 않았다, 공연장이 비어 있었다. 네, 이거는 조금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뭐 공연 자체가 좀 적었었던 건가?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해갖고 그 대학로 공연 전체 건수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 공연 건수요. 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뭐 더 혼란스러웠어요. 네. 공연 건수는 지금 계속 좀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915건의 공연을 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은 그러면 아까는 공연장은 비었는데 공연은 늘어난. 네, 이런 결과가 네. 사실은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은 공연장에서 할 텐데 이 공연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공연장의 가동률이 높아졌다. 와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공연장의 가동률과 지금 공연 건수와는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 많아지면 공연장도 더 비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현상을 보고 이거 뭐 데이터가 잘못됐나 이제 이런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제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특정 공연장에는 공연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은 공연장이 또 있는 건가? 좀 그런 좀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가설을 세우신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선호도 높은 공연장에 공연이 집중되고 네. 비인기 공연장들은 네. 공연이 없고 공연장이 비어서 운영된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그래서 보이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부의 지원금을 뭐 받거나 네. 또 뭐 좀 상대적으로 좀 제작비에 그 여유가 있는 단체들은 좀 객석이 조금 크거나 좀 선호도가 높은 공연장으로 좀 몰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극단 소유의 아주 작은 소공연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추측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충분히 뭐 가능한 가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대학로 극장의 공연 건수와 또 그 대학로에 있는 극장 규모의 분포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워서 저도 뭐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으나 일단은 그 대학로에 있는 민간 공연장 중에 300석 이상이거나 또 대학로 안에 있는 국립에서 운영하는 300석 이상의 공연장 거기서 한 28% 정도의 좀 공연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72% 정도가 이제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좀 대학로에는 규모별로 어떤 공연장들이 있지? 그렇게 봤더니 한 10% 정도가 그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고요. 나머지는 300석 미만의 공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10%에 해당하는 공연장이 한 30%에 가까운 공연을 소화하고 있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90%의 공연장은 조금 한 70% 정도의 공연을
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네, 그 네. 가설의 이해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공연 시장, 코로나 이후의 공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장한 공연 전체 시장이잖아요. 8천억 대에서 코로나 기간 빠지고 9천억 대가 달성이 되었는데 이 전체 시장은 커졌지만 이 시장을 구성하는 분포도를 분석을 하면 장르별 규모를 분석을 하면 사실은 대극장 뮤지컬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구도로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삼각지점을 찾아보면 네, 대극장 뮤지컬이 있고 상대적으로는 소극장의 수수예술, 연극이나 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이 양극화가 굉장히 커진 거다라는 데이터로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대학로만 놓고 봤을 때 대학로 안에서도 지금 데이터로 설명해 주신 300석 이상의 극장들이 대중적으로 성공한 연극 뮤지컬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 안에서도 또 그렇지 않은 소극장들과의 양극화는 더욱더 커지고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이것만 딱 떼어내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다라면은 사실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반증이 될 텐데 그 했던 데이터들, 그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답이 안 나온다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저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이 뭐 저기 코로나 19 시절에 뭐 네. 이렇게 문을 많이 닫고 뭐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공연장에 100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 네,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공연장이 한 80 몇 개라는 것 뭐 크게 심각하게 바라볼 일은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실제로 공연장이 뭐 140개다, 뭐 160개다, 뭐 심지어 170개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심각한 것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이제 읽어낼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데이터를 저희가 모으고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조금 큰 아쉬움이고요. 실제로 이런 불균형들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국내 공연 시장의 뭐 전체적인 통계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대학로나 또 소극장 이런 좀 세부적인 좀 사항들도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시장 매출은 지금 쑥쑥 늘어나고 있는데 뭐 그에 비해서 좀 대학로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가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것은 뭐 오늘 좀 데이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흐름은 좀 읽을 수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손 대표님 말씀대로 좀 대형 공연에 대한 좀 선호도가 좀 높고 또 공연들도 요즘 뭐 점점 대형화로 가고 있는 이제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또 그에 반해서 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이제 공연장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대학로가 빨리 예전에 좀 활기찬 모습으로 좀 이렇게 부활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진행을 하다가 숙연해지네요. 제 마음도 굴뚝 같습니다. 뭐 9천억대 전체 시장을 얘기했을 때는 진짜 와 이제 공연 예술이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참 하기도 했고 바라봤지만 실제 그 뒤에 약간은 어두운 그런 그림자를 본 것 같아서 매우 아쉬운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무엇이 잘 된다, 무엇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기사들은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 어두운 그늘,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양성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대학로에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흥분도 잠깐 하고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힘드셨겠어요. 이 데이터를 찾으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또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데이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